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즉 정화가 되는 것이고,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자,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음과 양은 같이 있는 것이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고, 사람으로 치면 남녀와 같은 것이다. 남녀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남녀는 떨어져 있지 않고요. 동전의 앞뒷면 또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죠. 앞이 없다라고 하면 뒤가 없는 것이고, 뒤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앞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또한 음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공존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화라고 하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양화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병화가 될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대조되는 개념의 화, 즉 양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과 음이라고 하는 것 서로 대비되고 대조된다고 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의미를 뜻하죠. 반대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강하다고 하면 음은 약한 것이고, 또 양이 높다라고 하는 개념이면 음은 낮은 개념이 될 것입니다. 양이 뜨겁다라고 하면 음은 차갑다라는 개념, 그렇다고 해서 불이 차갑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느 것이 더 뜨겁냐 덜 뜨겁냐 화의 측면에서 그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깊다 내지는 얕다, 그 다음에 어둡다 내지는 밝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서 서로 대조되지만 그 특징적인 것을 지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 하더라도, 같은 불의 기운이라 하더라도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한 개념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을 물상에 비유할 때는 태양지화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더 뜨겁고요. 등촉지화인 뭐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는 좀 덜 뜨겁고, 밝기도 태양이 더 밝습니다. 태양이 천하를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방대한 개념의 어떤 밝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등쪽지와 우리가 아무리 센 전기불을 켠다 하더라도 태양만큼 밝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음화하고 양화하고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봤을 때, 음화인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 볼 수 있죠. 인위적인 불이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는 병화를 태양에 비유를 하는데,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전기불 같은 거 있죠. 전기불 또는 우리가 모닥불 같은 것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다,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탈 수 있는 에너지라든가 스스로 탈 수 있는 연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정화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불이기 때문에 별도로 연료가 필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시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촛불을 비유해 봤을 때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촛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지가 있고 그 밑에 파라핀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어서 불이 탈 때마다 파라핀을 조금씩 녹여가지고 불을 지속적으로 비춰주게 되는데, 불 자체는 정화지만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지와 파라핀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간목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특성상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을 꼭 대동해 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연료가 너무 많게 되면 이때는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즉 예를 들면은
연료를 갑자기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불이 꺼지게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220V 전기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20000V의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전기가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고 가전기가 다 고장이 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목다화식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견금으로써 인성이 목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조절시켜준다. 쉽게 말하면 전기가 너무 고압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트랜스 전기를 트랜스로서 변압기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견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간목을 대동하되 간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견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정화를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만약에 신왕하다, 너무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관성으로서 통제하고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저께 병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를 얻게 되면 임수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절시켜주면서 정화의 빛을 갖다가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입니다. 자월. 자, 자월이라고 하는 월은 일단은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월이 해월이었죠. 해월.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오게 되고, 자월에서 이제 축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는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3개월은 바로 겨울이 되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크게 하강이 돼서, 물이 얼고, 나무가 얼고, 만물이 얼게 돼서 생기생의가 없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물론 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봄처녀죠. 가을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추남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추남이라고 해서 얼굴이 못생겼다가 아니라 가을의 남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추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서핑 같은 거 하거나 이렇게 바닷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름, 그 다음에 스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이제 겨울을 좋아하게 되는데 가장 그래도 사람이 살기 좋을 때는 저는 가을이 아닐까 싶어요. 가을 기온 자체도 그렇게 춥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결실의 계절, 숙살의 기운이 있으면서 뭔가 사색을 하고 뭔가 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고,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기가 있기 때문에 한 해의 어떤 농사의 시작이라든가 어떤 만물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봄, 가을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기가 제일 적정한 온도이고, 여름 너무 뜨겁고요. 겨울은 너무 추워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자주월은 혹한의 그런 계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상을 할 때 남극 대륙 연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극 대륙 연상하게 되면 해자축월에는 일단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겨울 해자축월에 조후하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화일간은 예를 들어서 병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태양이 떠 있을 때 달이 뜨게 되면 이거는 정화가 탈광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화가 달일 수도 있고요, 촛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불일 수도 있는데 대낮에 태양이 떠 있을 때 전기불 훤히 켜놓고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낮에 촛불 켜놓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태양이 밝기 때문에 촛불이라든가 전기불 켜놔봤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화일간이 병화를 보면 탈광된다 이렇게 보시는, 당연히 이 이론도 맞습니다. 탈광되는 거. 하지만 해월, 자월, 축월 또는 신유, 술월의 일간 정화가 약한 경우에는 병화를 보면 이때는 탈광으로 논하지 않고 약한 정화를 병화가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해자, 축월에는 특히 모 때문에, 그렇죠, 조후 때문에라도 병화를 얻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월에는 병화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고요. 일단 화는 자월의 절지 를 넘어서 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약합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 월지에 있는 이 자수는 정화 입장에서 보면 관살이죠. 관살, 특히 칠살이라고 하죠. 칠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와 같다 그랬죠. 정화, 촛불 또는 무다불을 켜는데 개수
자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촛불 모닥불이 바로 수극화돼서 정화가 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물론 병화도 필요하지만은 정화 입장에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간목이 정화를 목생화해서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해서 병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는 정화에 보다 빛을 탈광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자월의 엄동의 혹한의 그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간목으로 붙으면 이 간목은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화같이 같이 생조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월의 정화가 지지로 목화가 왕하다 이러면 일간 다시 생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자월이라 하더라도 임수로서 보강해 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해월 자월 같은 경우는 간목을 얻고 병화를 얻어서 조후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사주의 틀은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주를 볼 때 일간과 월령의 특징을 안 연후에는 반드시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양용음. 그래서 개수는 자수는 본신은 양이지만 음수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음이 되겠죠. 그래서 음대 음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화를 극하는 것에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극가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자, 관성은 다시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정관과 편관으로 볼 수가 있죠. 편관은 다시 실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 근데 음대음의 관계니까 이거는 정관이 아니라 편관 또는 칠살이 되겠습니다.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칠살격이 되는 것이고, 또는 편관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자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는 절지 태지에 해당이 돼서 화는 굉장히 약한 반면에 수는 월령을 얻었죠. 월령 수가 제왕지가 되니 이거는 일간은 몹시 약한데 관살은 몹시 강한 신약, 이건 살왕이 되겠죠. 살왕. 또는 살중 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연간에 이렇게 임수 투출되어 있고요. 여기 월간에도 임수가 2개가 투출되어 있죠. 오늘 명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분들이 관사론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관사론잡이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 정관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걸 정관격이라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잘못 보는 것입니다. 월령 자체가 칠살격이고 일간이 약하면 아무리 정관이 투출됐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이거는 관사론잡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살중신경으로 그냥 딱 끝나는 것이지, 이걸 다시 관사론잡이다 또는 정관격이다라고 보는 것은 격을 잘못 본 것이다. 살중신경은 관사론잡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칠살 편관격인데 정관이 있다고 해서 다시 정관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은 편관격, 칠살격에 살중신경하다. 반드시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거고요.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견겁제를 말하는 것이다. 약한 일간을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토, 정화가 미를 보게 되면 미중 정화의 통근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화가 미에 통근했다고 해서 일간이 왕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신히 통근을 했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가 되는 거죠. 화생토, 일간이 약할 때 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설기가 되는 것이지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정화가 약할 때 미토를 보게 되면 통근해서 얻는 이로움보다는 일간을
기운을 더 뺏어서 설기시키는 것이 더욱 좋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통관해서 일간이 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잘못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지를 보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가 여기는 인의 통근도 가능하고 인목은 인성인 목이 되죠. 정인이 되죠. 그래서 저 인목은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줄 수 있고 통근도 해줄 수 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정화를 도울 수 있는 글자는 이거 하나고요. 얘는 간신히 통근한다 하지만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볼 때는 일단은 물론 이제 사주 원국도 중요하지만, 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운이 개축대운을 지나서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또 반대로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수운을 거쳐 다시 30대 중반, 40대 중반까지 금수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생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이렇게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월의 정화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임수 2개 투출되어 있어서 관사론잡이 아니라 이거는 살중신경이 되는 것이고요. 토에 통근했다고 해서 정화가 생황해지지 않고 간신히 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지에서 자수를 보면 임수는 더 왕해질 것이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경금이 인을 보게 되면 벽갑인정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벽갑인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수를 생해서 수가 다시 일간 정화를 극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금수가 너무 왕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금이 임수를 생해주는 구조, 그 다음에 축미충이 되게 되면, 자, 축미충은 토충이 되죠. 토충은 같은 것끼리 충한다고 해서 붕충이 되는 것이고, 축미충이라든가 또는 진술충이 되면은 토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진다. 약한 정화의 기운을 갖다가 토충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정화의 기운을 더욱 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의지할 곳은 이렇게 인목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민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목을 하나 더 얻었다 하더라도 천간의 정화가 또 하나 이렇게 있게 되면 자월의 임수 3개 정화 입장에서 이렇게 썩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은 천간의 글자 임수 3개가 자 하나에 의지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수가 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목화운으로 갔을 때 오히려 수기가 좀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건 간목이 정화를 이렇게 생주해 주겠죠. 정관 2개가 있다 하더라도 목성에서 관인 상생이 될 것이고요. 이거 미토 진토가 있다고 해서 이건 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주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인데, 일단 병호시, 정미시 병호시라든가 정비시, 특히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일간이 좀 오히려 그건 왕해집니다. 인의 뿌리를 뒀죠. 오미합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 병화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오히려 일간이 생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임수를 치용해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갖다 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화를 갖다가 보강시켜주는 것을 용신으로 치용한다. 이거는 자월이라 하더라도 반대로 너무 일간이 신강해졌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신강해졌기 때문에 임수를 쓰는 것이고요. 임수를 용신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신이 예를 들어서 수가 용신이면 기본적으로 물론은 금수운이 좋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 수목운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화가 용신이다 화목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용신을 생해주는 것이나 용신운이 좋은 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용신하고 울로의 방향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그건 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용신을 생하는 운, 용신운이 좋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이거는 일간이 너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수를 용신으로 쓴다. 수가 용신이면 운은 금수운이 좋을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무신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신의 임수 2개가 또 뿌리를 줄 수 있죠. 위에 뿌리를 둔 요거 무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무토 임수를 제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수가 왕해서 무토로 제한다라고 보지만은 뭐죠? 관살 혼잡이 아니라 이거는 상관, 견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운이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이 무토가 임수를 파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시로서 출산태길의 생시로서 무신시는 제가 봤을 땐 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경술시 같은 경우 똑같이 경금이 투출해서 수를 생하는 것이지만 이
술토미토라고 하는 것은 정화 일간이 미중정화, 술정정화의 통고는 가능하지만 역시나 정화의 기운을 술토미토가 기운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썩 좋은 글자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